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장입니다. 1952년 9월 사상 창간호부터 1970년 사상개가 폐간될 때까지 모든 내용을 소개시켜 드릴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1952년 10월 사상개를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1952년 10월 호에 등재되어 있는 20세기 문예사조라는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글은 월간 사상 잡지에 실려 있는 글치고는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3개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20세기 문예사조 조향이라는 분이 작성한 논문인데요. 이분은 이 당시에 동아대학교 교수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분이고 1952년 지금 10월호를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1952년 9월 사상 창간호부터 20세기 문예사조라는 글을 싣고 있었는데 그런데 1952년 9월호에 20세기 문예사조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셔도 지금 이 글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의식의 지하실이라는 제목으로 프로이드, 이 사람이 봤을 때 프로이드가 20세기 그 예술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의 지하실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이드 내용을 설명함과 동시에 그 프로이드의 구체적인 내용이 예술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두 번째 순서로서 20세기 문예의 큰 특징, 순수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순수시 이런 거 이 당시에 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혁명파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전위파 이런 거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전위파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전위파가 세부 분파가 꽤 있죠. 그래서 올피즘이라든가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의식의 지하실이라는 제목으로 프로이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는 차차 순수파하고 전위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드는 사르크오 밑에서 신경병을 연구한 일이 있는데 이 사르크오라는 사람은 최면술을 신경벽학에 도입해 연구했다. 하지만 최면술은 19세기 후반 거의 사라진 방법인데 프로이드는 거의 사라진 최면 상태를 활용하여 정신분석이라는 용어를 창조하였고 이것은 의식의 분야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체에는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윤리적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상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용어는 에고, 슈퍼에고, 이드 이렇게 이제 프로이드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인간에게 있어서 윤리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슈퍼에고 이렇게 용어를 쓰지 않고 이상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이 이상아 이것과 용납할 수 없는 쾌락에 있게만 마련인 본능적 자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요즘은 이제 이걸 이드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상아라는 거하고 본능적 자아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아의 본능적 경향, 원망, 이때 원망은 남을 탓한다는 뜻이 아니고 원하여 희망한다라는 거죠. 이 이상아가 이것들을 압박을 해서 그러니까 본능적 경향이 이상아에 의해서 압박을 받아서 의식의 지하실 깊이 숨어 잠기게 된다. 이 의식의 지하실은 잠만 자고 있지는 않는데 호시탐탐 이상아의 세력이 약해지는 기회를 엿보아서 만족을 채우기 위해 탈출을 꾀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프로이드는 크게 이성 부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윤리를 담당하는 거 슈퍼에고라고 해서 여기서 이상화가 있습니다. 이 이상화는 사회적인 윤리 규범을 내 내면에 체계화한 그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더라고 해서 본능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본능적 욕구는 윤리적 간섭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욕구도 다 추구하려고 하는데, 이더가 그런 욕구를 추구하려고 하면 주변의 이제 사회적 간섭 등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자기 내면의 슈퍼 에고, 그러니까 이상화의 비난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본능적 경향은 슈퍼 에고에 의해서 공격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깊이 내면에 잠기게 된다, 이런 뜻인데,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결혼한 어떤 여성을 이렇게 좋아하거나 했을 때, 그것은 나의 슈퍼 에고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상화가 갖고 있는 윤리적 규범에 의해서 굉장히 이렇게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간의 이 본성은 상당히 고통을 겪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는 그러한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본능적 자아, 충동적 자인 욕구를 윤리적 기준, 즉 이상화에 충돌되지 않도록 저 아래 인식하지 못하는 내면으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인간은 스스로가 갖고 있는 도덕 규범에 의해서 충돌되는 욕구가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한 정신적 평형을 유지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화, 윤리적 규범, 스스로 개인이 갖고 있는 윤리적 규범에 의해서 인간의 욕구, 아주 이 슈퍼에게 반하는, 이상화에 반하는 인간의 욕구는 우리 스스로가 인식할 수 없는 무의식 속으로 내려가게 된다. 이게 지금 이 말의 표현입니다. 이 본능적 욕구는 이상화가 약해지는 기회를 틈타서 인간의 의식의 표면으로 자꾸 등장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상화가 약해지는 기회라는 것은 바로 수면 상태를 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본능적 원망, 이때 원망은 희망하는 것, 본능적으로 희망하는 욕구는 그대로 나타나게 되면 자신의 심리적 평형이 깨지기 때문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고 변장하거나 왜곡되어서 표현되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속담에도 꿈은 현실이 거꾸로 된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프로이트가 나기 전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 조선, 이거는 뭔가 하면 선조를, 이 당시에는 조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들도 정신분석학으로 꿈을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은 흥미없지 않은 것이다. 흥미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프로이드는 사람의 심리를 또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3층으로 구분을 했는데,